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처음엔 기대도 했습니다만 또 한편 우려도 했던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이 됐습니다. 단독으로 가느냐 공동 개최냐를 두고도 말도 많았는데요. 우리 지역 전북이 단독으로 당당히 선정됐습니다. 그것도 49대 11 큰 표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됨으로써 이제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되는 본선 무대만 남아있죠. 할 일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지난 2월 28일 결전의 날 하얀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직접 발표에 나섰던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를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서울을 제치고 49대 11 압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전북이 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낸 주체는 저는 우리 도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올림픽 유치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셨고 그 열정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결국은 이번 큰 일을 이루어냈는데요. 저는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계속 도전경성하자. 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해왔는데 이번 도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절박함, 진실함을 가지고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을 뵈러 이제 제가 도청 4층 이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 지금 모니터가 있는데 네. 저 옆에서 왠지 PT 연습을 수차례 하셨을 것 같다는 저의 감입니다만 맞습니까? 많이 했죠. 네, 제가 보통 PT를 하려면 이제 한 20분 정도 PT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한 20번 정도 통상 연습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45분짜리 PT이기 때문에 예. 20번까지는 못하고 공식적 45분 풀타임으로는 한 12번 정도 했고 예. 중간중간 파트타임으로 한 것까지 하면 한 20번 했죠, 이번에도. 야, 단순히 말을 잘해서 상대보다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단순한 요소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일단 대의원들을 먼저는 사실 저희가 한 2달 동안 대의원들을 1대1로 네. 전부 마크를 했고 대의원 한 분당 최소한 5번 이상씩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했죠. 그리고 저도 당연히 만났고 예. 그리고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그분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마음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금씩 전북에 관해서 처음에는 닫혔던 마음이 조금 열리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더 절박하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선거 약 한 보름 전부터 감지를 하게 됐고 예. 그때부터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우리가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고 이 좋은 상품이 그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는 서울과 전북을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는 야, 전북은 숙박도 없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굉장히 부족할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주면서 전북을 여러분이 지지해도 전혀 손색 없는 올림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경쟁에 나가더라도 전주올림픽이 서울올림픽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더 높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설득이 돼야지 그분들이 찍을 적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PT 자료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핵심은 IOC가 평가 요소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올림픽의 핵심 어젠다. 이 3가지인데 하나는 환경 친화적이어야 된다. 소위 지속 가능성인 면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가장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올림픽이어야 한다는 예. 거고 하나는
사회적 연대와 화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올림픽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전북이 주도하는 지방 도시 연대 올림픽이 예. 서울 올림픽보다 훨씬 더 가치의 세 가지 기준을 다 부합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했죠. 예. 이것이 좀 먹힌 것 같아요. 아, 근데 먹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지사님 뭐 고시 3관왕이고 또 재선하셨잖아요. 시험을 잘 푼다. 출제위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시험을 낼까에 대한 고민도 하잖아요. 공부하면서. 네. 여러 IOC의 아젠다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다 파악하셨고 또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파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이 아니고 먹힐 수 있게끔 전략을 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절실함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공무원들과 또 전북체육회가 체육인들이 함께 만든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저는 이번 올림픽이 꼭 최종 유치돼서 우리 전북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중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중심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전북 도민들의 자존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갖게 되었다. 예. 얼마 전에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지금까지 50년 동안 겪어온 일 중에 가장 자부심 느끼는 행사가 뭐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1등이 88 올림픽이고 그렇죠. 2등이 2002 월드컵이에요. 그만큼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갖는 상징성도 크지만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자부심이 또 그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를 하나로 화합을 이끌었던 그 장면들이 아마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88 올림픽 때 우리 국민들 전 국민이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2002 월드컵 때 시청역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쳤는지 예. 그때가 아마도 우리나라를 화합하고 만들고 전체로 하나로 만들었던 저는 피크가 아니었던가 생각 드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저는 48년 만에 우리가 올림픽을 만약에 치러낼 수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화합이잖아요. 연대와 화합.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소위 국토 균형 발전. 예. 이러한 가치를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많이 국토 균형 발전 얘기했지만 실제로 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예. 격차는 더 커져요. 그러나 이번 올림픽이 지방 도시끼리 연대를 해서 치러낸다. 라고 한다면 그 균형 발전에 관한 가치를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로 실현할 수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 그 중심에 우리 전북이 있게 됐다. 예. 우리 전북에 있는 많은 후손들과 후배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평생 동안 큰 자부심을 갖겠어요. 예. 역시 문화올림픽이라든지 K컬처. 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건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전주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인식 전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 이 하계올림픽 서울을 제친 게 아니었을까 싶고 이제는 믿어야 되고 이제는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성이 맞다는 것을 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날이 오고 있고요. 우리 전북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의 가치가 소위 우리 전북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문화, 유산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전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쟁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잼버리 대회와 작년 세계 한상 대회를 통해서 이걸 확인했어요. 예.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복, 한식, 한옥, 판소리, 서예 이 문화가 정말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예. 사실은 제가 잼버리 끝나고 나서 잼버리를 멋지게 치르고 나서 사실 올림픽을 유치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잼버리가
사실 우리 도민들로서는 큰 아픔으로 다가왔고 그 와중에 제가 올림픽 가겠다는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도민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1단계 작업으로 한상대회를 유치해서 잘 치러보자. 예.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올림픽을 준비했던 걸 다시 한번 점화를 시켜보자라고 했는데 그 작전으로 간 거죠, 결국은. 그랬는데 제가 잼버리와 한상대회를 치르면서 느낀 거는 전 세계를 수십 개국을 돌아다녀 본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전북에 와서 특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K-컬처라고 하는 것은 K-팝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K-푸드의 일부. 그런데 우리 전북에 와서 자기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그 이면에 있는 깊은 K-컬처를 체험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순창에 가서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만든 고추장을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 보고 이걸 같이 체험하면서 그 학생들이 그 즐거워하던 그 장면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거는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걸 제가 확인하는 순간들이었거든요. 말씀 들어보면요, 대한민국을 이제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 브랜드의 결정체가 여기에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지사님 한복을 입고 스카프도 보니까 그 오륜기를 상징하는 색깔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또한 이게 한류의 중심에서 우리가 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전주와 전북에 있기에 그러한 디자인에 대한 생각부터 PT 의상부터 다 준비되어 있는 전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도 질문하셨고 제가 이제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이 한류의 원조인 전주가 문화올림픽을 제대로 함으로써 준비함으로써 올림픽의 생명력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대의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네가 생각하는 문화올림픽이 뭐냐.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희의 문화올림픽의 핵심은 한옥, 한식, 한복, 판소리, 서예 이런 것인데 그 중에 한번 맛 한번 보십시오. 라고 제가 한복을 입고 가서 직접 그 앞에서 보여준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입은 한복에 대해서 야,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작년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개회식 때 저희가 1000명의 참가자들한테 한복 2마기를 다 입혔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분들이 저한테 보여줬던 그 반응. 야, 정말 굿 아이디어다. 너무 멋지다. 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에 먹히는구나. 라는 걸 제가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거를 좀 보여주면서 올림픽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멋을 더 심화시켜서 준비해서 문화올림픽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복 입고 나간 거죠. 문화올림픽, K컬처 신장 측면에서의 우리의 특수성 하나가 있고 IOC 위원까지 했던 대한체육회 유승민 신임 회장이 효율성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 이제 지역 균형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인 연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있어서도 우리 전북이 상당히 주변 광역자치단체들과 협력의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이제 지방 도시끼리 연대를 해서 제가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자, 전북에서 올림픽을 다 치르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입견과 감정이 어떨 것인가. 야, 전북? 어떻게 서울하고 둘이 맞대결을 해?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북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은 이 대회를 오거나이즈 전체적으로 이 중간에 주선자 역할을 하고 전북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가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하겠습니다. 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죠. 그러면은 특히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북에서 다 치르려고 보니까 경기장을 많이 신설해야 돼요. 그런데 주변 도시에 있는 데에다 분산을 시켜서 이거를 최대한 억제를 시키자. 신설 경기장을 줄이자. 라고 하는 것도 목표가 되는 거고. 그랬더니
이미 대구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가 경기는 육상 경기 하나지만 선수단이 전체 20%예요. 가장 대규모로 보냅니다. 예. 꽃이죠. 사실은 이번에 가장 수혜를 받게 생긴 데가 대구예요. 꽃입니다. 그 다음에 약 15%가 수영이에요. 수영은 광주로 보낸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27년에 하니까 제가 유니버시아드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많은 경기장들을 그거 잘 치르고 나서 남는 경기장 뭐합니까? 우리 같이 씁시다. 예. 하니까 뭐 그분들이 야,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또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연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영상 지지하는 메시지 좀 보내주십시오. 전화 다 드렸죠. 네. 전화 드렸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그것이 사실은 그날 발표하는데 큰 힘이 됐고 제가 4분의 동영상을 딱 다 틀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사위원들한테. 대의원 여러분, 이 4개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이랬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오거나이저가 전북입니다. 도전과 화합의 정신 가운데 화합을 하기 위한 연대의 첫 네. 걸음은 역시 양보와 배려입니다. 네. 함께 가고자 하는 진정성을 타 시도에서도 인정했기에 네. 이 손을 전북에 네. 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2036년을 기다리게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네. 중요한 건 예선전이 아니라 본선이잖아요. 네. 예. 지사님도 많은 선거를 치러보셔서 본선을 향한 준비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의지, 대한체육회의 의지, 이제 경제력 있는 도시, 이런 도시들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예. 저는 대한민국이 모처럼 맞은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범정부적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로 유치하는 과정부터 같이 연대와 통합을 이루어내야 되고 또 유치한 이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연대와 통합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이 국력을 총집결해서 저는 반드시 36년 올림픽이 대한민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재계, 지방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6년은 의미가 있습니다. 100년 전 1936년은 송기정 네. 선수가 배를 인해서 그때는 이제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이제 100년 만에 전주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많은 지원을 할 것 같고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새만금의 꽃을 그 시기점에 어떻게 좀 피울 수는 없을까? 메인 스타디움 그리고 꽃인 마라톤의 마지막 결승점이 동서도로나 남북도로를 거쳐서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꿈을 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메인 스타디움을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우리가 대한체육회 내된 계획서에는 그렇게는 안 들어가 있고 네.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새만금 주변에서 해양 스포츠를 중심으로 14개 종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기서 저는 마라톤 경기가 새만금 방조제 33.9km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제 바람은 하나의 바람은 36년에 꼭 올림픽을 유치하고 36년 마라톤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손기정 다음에 황영주 선수가 우승을 한번 했잖아요. 예. 92년 바르셀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036년 한번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건 한번 두고 봐야죠. 그때까지 좋은 선수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전북에서 당초 저희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은 4개 경기장만 신설을 하겠다.
나머지 경기장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증축하거나 임시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것에 예. 근거해서 경제성 분석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획이 없는 새로운 경기장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또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네.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앞으로 올림픽 그동안에 2번 88 올림픽이나 2018년 평창 올림픽도 모든 재원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비를 대부분 조달해서 다 했어요. 예. 네,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지방비 부담을 8%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도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비가 제대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국회와 함께 꼭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제 도시들과의 경쟁력, 뭐 많은 질문 받으셨잖아요. 네.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게 이제 IOC 위원들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미 유치를 선언한 나라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투르키예,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인도가 지금 사실은 아시아권에서 이번에는 경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도가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IOC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림픽을 열면 흥행성이 가장 크게 보장이 되고 또 최근에 경제 성장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스포츠 인프라를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에 인도가 지금 13만 명을 수용하는 대운동장을 메인 스타디움을 짓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근데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기는 한데 이제 인도가 우리보다는 훨씬 덥잖아요. 네네. 그리고 하계올림픽은 그렇죠. 7월 말부터 8월까지 열리거든요. 8월 초에 주로 열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인도가 과거 뉴델리 아시안 게임을 한번 하면서 네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후에 대규모 국제 대회를 못 했어요. 그리고 경험이 결국은 없고 그 다음에 SOC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다. 다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장 와보고 싶어하는 지금 나라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러면 이건 올림픽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올림픽 열리면 여긴 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이 2번 이상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지금 현재 8개 나라인데 이 8개 나라들이 다 선진국들 G7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이제 2번 개최한 나라에 반열에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32년에 한번 나갔다가 호주한테 져가지고 네네. 지금 안 됐거든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재수인데 선수는 바뀌었어요. 서울은 아니고 전북이지만 예. 그러나 IOC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이거를 뭐 전주 서울 이런 거보다는 대한민국이라 코리아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재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32년에 우리 서울을 대신에 브리즈번을 선택하면서 우리 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그 다음에 그때부터 축적된 충분히 이미 준비된 예. 나라라는 그런 감이 있어서 그런 점들은 또 우리가 큰 장점이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 지방도시 연대 전략이 IOC가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의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잘 어필하려고 합니다. 인도 뉴델리는 수도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IOC 아젠다의 방향성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IOC에서 언제 이 추진 일정을 정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지 많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기대에 차 있습니다. 당초에 IOC가 당초 발표는 미래유치위원회에서 집중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데 예. 그 집중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올 연말까지 종료를 하고 내년 1월에 있을 동계올림픽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예. 추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정대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다만 일부 변수는 IOC 위원장이 올 3월에 새로 선출돼서 6월부터 새로 임기를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자기의 철학을 반영하면서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일부 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올 연말까지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 준비를 다 해야죠. 예. 지금까지도 준비를 잘 하셨기에 앞으로 남은 최종 본선까지도 만전을 기해서 잘 준비하실 거라 봅니다. 임기까지의 어떤 각오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올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세 가지가 원래 있었습니다. 이제 올 2월 말까지 이 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국내 유치 도시로 선정되는 것. 또 두 번째는 전주완도 통합 문제 예. 완료. 그 다음에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통한 새만금의 조기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올해 중요한 이슈로 좀 내걸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 평소에 하던 2차 전지, 또 바이오, 방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도민들께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그 발표된 대로 차곡차곡 또 순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드시 올해 안에 올림픽이 최종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집중해서 대한민국,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화합하고 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국민들께서 사실 제가 잼버리 겪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우리 도민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우리 도민들에게 나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넣어드릴까라고 하는 점인데, 그 점에서 작년에 저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도민들의 단합된 힘,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자신감이 상당히 좀 회복됐다면,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어깨를 펴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반드시 최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힘을 다시 한번 모아내고, 도민들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힘을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정치권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어의 유의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네. 전북이 다윗이었는데 전북이 서울을 전복시켰고요. 전북이 예. 복을 네. 가져왔습니다. 남은 일정 우리 도민들에게 기대해 주신 만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영 지사와 함께했습니다.